스카프 같은 것도 이 끝에가 예뻤으면 좋겠다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을까? 뭐 목도리든 스카프든 뭐든 이 에징을 깔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가장 니트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스티치 두 가지 오늘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스토킹 스티치, 하나는 가터 스티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터 스티치를 떠났어요. 뜨개에서 가장 많이 보는 두 가지 편물이라고 하면은 이 스토킹 스티치와 가터 스티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스토킹 스티치를 뜨는데 에징이 이렇게 생긴 거를 볼 거예요. 앞으로 드러나는데, 자, 여기가 앞면, 뒷면 볼게요. 뒷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옆에 볼록 나오는 선 없었으면 좋겠고, 일자로 니 스티치 모양만 나왔으면 좋겠고, 그 볼록 나오는 면은 뒤에 갔으면 좋겠어. 자, 여기 뒤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을 앞에다 둔 상태에서 첫 번째 코를 거릅니다. 자, 그리고 볼록 나올 이 실을 뒤로 넘겨줘야 돼요. 자, 이 스티치와 스티치 사이에서 뒤로 넘겼어요. 그 다음 편물을 니 스티치로 뜹니다. 자, 이거는 스토킹 스티치에서 뜨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 두 코가 남았을 때 마지막 에징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요 전 코를 요렇게 실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뺍니다. 그 다음 요 실이 지금 그대로 뒤에 있죠? 요 상태에서 마지막 코를 뜨세요. 뒤집어서. 자, 이번에는 펄 스티치를 떠야 되니까 실이 앞에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실이 앞에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한 코를 걸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실이 앞에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두 번째 코를 펄 스티치로 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펄 스티치로 쭉 뜹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걸러서 지금 실이 앞에 있죠? 마지막 코를 떠줍니다. 요렇게 하고 앞을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에징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자, 실이 앞에 있을 때 첫 번째 코를 걸르고 가운데 범프를 넣어주기 위해서 실을 뒤로 돌려요. 가터 스티치는 양쪽을 똑같이 니트 스티치로만 쭉 뜨는 걸 말하죠.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을 앞뒤가 똑같이 하고 싶다. 에징을. 자, 그러면 여기서 실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 마지막 두 개의 코가 남았을 때 이 앞에 코를 이렇게 걸러주고 이 실을 다시 한번 뒤로 감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를 떠줄게요. 자, 그러면 에징은 앞뒤의 모양이 똑같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본 모양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옆에 놓고 앞면 깔끔하게 니 스티치만 드러나죠? 그 다음 뒷면. 자, 목도리 같은 거, 뭐 비니 같은 거, 뭐 어떤 거든 숄, 뭐 어떤 거든 에징을 예쁘게 하고 싶다면 요렇게 뜨실 수 있다. 이 에징은 뭐야, 너무 예쁘다 라고 흔히들 많이 보시는 게 아이코드 에징이에요. 부분의 에징을 이 아이코드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리 워크숍에서 하고 있는 엘브 슬리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아이코드로 에징이 이렇게 들어갔죠. 자, 특히나 어떤 무늬가 들어갔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코드 에징을 넣는 경우는 많은데, 그냥 깔끔하게 스토킹 스티치만 있는데 아이코드 에징 넣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럴 때 똑같은 코스를 잡았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코스를 잡았을 때 일단 처음에 떠볼게요. 처음에 자, 앞면에서 라이트 사이드에서 그냥 이렇게 떠줄게요. 자, 여기 우리가 요거는 세 코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세 코로 아이코드 에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 코가 남았을 때 여기 보시면 왼쪽 바늘에 세 코가 남아있죠. 요때 이 실을 앞으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요 세 코를 오른쪽 바늘로 옮길게요.
뜨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집어서 다시 앞에 세 코를 뜹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스토킹 스티치를 뜨고 있어요. 보통은 이런 거 가터 스티치로 된 거 에징 양쪽에 할 때는 많이 보는데 그러면 뒤에가 펄 스티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그냥 펄 스티치. 자, 실을 앞으로 가져와서 펄 스티치 하시면 돼요. 펄 스티치 할게요. 자, 여기 세 코가 또 왼쪽에 남았죠. 저는 양쪽에다가 아이코드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코를 옮겨줄 텐데 실이 앞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실이 앞에 있죠? 펄 스티치를 뜨고 있었으니까 실은 자연적으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코만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려서 아까랑 계속 무한 반복이죠? 자,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코드 에징은 요렇게 코들이 마치 접혀서 말려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시면 요렇게 접혀서 말려 있어요. 반대편 보시면 반대편도 요렇게 접혀서 말려 있어요. 요렇게. 자, 여기서 살짝 팁 들어갈게요. 요렇게 뜨시면 많은 경우에 이 에징 처리를 하실 때 천이 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모든 에징은 가운데 편물의 모양에 따라서 이 길이가 이제 신축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 편물은 코가 작아서 그렇게까지 많이 티는 나지 않지만 이 스토킹 스티치가 면적이 더 크고 이 끝에 가장자리 아이코드는 조금 좁아진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죠. 만약에 어떤 여기에 레이스 스티치가 들어간다면 코가 굉장히 많이 퍼질 거예요. 많이 퍼지는데 이 가장자리에 요 에징은 그렇게까지 신축성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아이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장자리에 가운데 많이 퍼지는 스티치를 뭔가를 사용하고 에징을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블로킹을 하고 나서 울 수 있어요. 왜냐? 이 에징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가운데 레이스 스티치는 확 퍼지기 때문에 길이 차이 때문에 보통 숄 예쁘게 다 떴는데 에징이 도대체가 늘어나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이 가운데가 예쁘게 그 구멍들이 쫙 펼쳐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나는 뭔가 가운데가 조금 뭔가 스티치의 면적이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 에징이 신축성이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고 아이코드로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늘어나는 부분은 가운데 보세요. 늘어나는 거 가운데 이만큼 늘어나요. 가에는 안 늘어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 가운데 스트레치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아이코드를 여기에도 스트레치를 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짝수단에 한 번 혹은 홀수단에 한 번 여기에 스트레치를 늘려줘야 됩니다. 가장자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코드로 이렇게 뜨죠. 아까랑 똑같은데 이렇게 계속 뜨면 아이코드는 일정 부분 길이밖에 안 나와요. 스트레치가 안 좋단 말이죠. 내가 앞면일 때만 스트레치를 더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5번째마다 한 번씩 스트레치를 더 넣어준다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스트레치를 주고 싶으신가에 따라서 앞뒷면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단에 한 번, 아니면 5단에 한 번 이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3번째마다 그러니까 앞, 뒤, 앞 이렇게 3번째마다 난 스트레치를 여기 넣어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자, 여기서 이 3코를 뜨고 다시 이 3코를 왼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왼쪽 반으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뜹니다. 자, 보시면 아이코드가 높이가 2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편물을 뜰게요. 다시 3코 남았죠? 자, 3코 남았을 때 실을 앞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3코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다시 돌려서 우리가 이쪽에 한 칸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알코드를 엑스트라 여분 한 칸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쪽 반대편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다시 3코를 뜹니다. 그 다음 반대편과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이 3코를 다시 왼쪽 바늘로 넘겨요. 다시 한번 3코를 뜰게요. 자, 이쪽 반대편도 우리가 알코드 에징을 2칸 해줬어요. 그 다음 다시 실을 앞으로 가져와서 펄 스티치로 뜰 거죠. 자, 다시 여기 이쪽에 3코가 남았어요. 자, 이제 넘겨줄게요. 자, 그러면 돌렸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알코드 에징 부분을 2칸씩 해줬어요. 아까 우리가 스트레치를 준 자리가 여기 보시면 이쪽에 2칸에 한번 2단이 올라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보다 여기는 스트레치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치를 조금씩 더 주시면 이 가운데의 편물 자체가, 본판 자체가 이렇게 스트레치가 있을 때 여기도 따라서 신축성을 똑같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숄 같은 거 막 쫑긴다 하시는 분들 있죠. 알코드 에징 했더니 나는 알코드 에징이 쫙 안 펼쳐진다. 블로킹 하고 나서 이게 쫙 펼쳐져야 레이스가 판이 예쁘게 나오는데 그게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에징을 한 칸씩 더 넣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라이브 시간에 뜨개 처음 배우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이거 에징 걸러야 되나요? 코를 빼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오나요? 가장자리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내 거는 왜 울퉁불퉁 하나요? 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니트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스토킹 스티치와 가터 스티치를 예를 들어서 테크닉을 3가지와 응용편을 보여드렸습니다.